8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 내가 카메라를 잘 몰라. 영상을 만들고 싶어. 얘만한 게 없는 거지. 올인원 패키지로 다 들어있는 카메라? 천유의 고품격 리뷰 방송. 내가 녹화를 위해서 카메라를 선택해달라 했는데 소니 걸 선택해줬잖아. 먼저 나는 솔직히 소니 ZV-1을 이번에 너가 물어보기 전까지 크게 관심 있게 안 봤던 카메라긴 하거든. 왜냐면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카메라들이 있었고, 보통 나는 핸드폰이나 웹캠을 사용해서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외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너가 야외 촬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촬영도 한다고 하고 캠코더 정도의 카메라를 생각했잖아. 그래서 찾아본 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어. 뭐 예를 들면 뭐 캐논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캠코더 모델들도 있었고, 소니 RX100이나 뭐 루믹스 이런 카메라들이 있었는데, 이 ZV-1을 추천한 이유는 일단은 유튜브나 영상, 브이로그 이런 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미러리스나 뭐 하이엔드 카메라들은 동영상 촬영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영상 촬영 제한 시간이 없어. 물론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지속되냐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그러면은 녹화는 그렇다 치고 하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송출도 필요할 텐데 그것도 가능한지. 그것도 내가 이 카메라를 추천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녹화뿐만 아니라 실시간 라이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USB를 연결해서 웹캠처럼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근데 웹캠이라고 하면은 화질이 안 좋을 거 아니야. 웹캠으로 쓸 때 만약에 화질이 떨어지면 캡처보드를 사용할 수 있지. 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 뭐 다른 카메라 가지고 캡처보드 사용해서 사용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다른 카메라 같은 경우에 캡처보드를 사용하면 화면에 카메라 정보가 그대로 떠. 근데 이거를 없애는 기능이 지원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캡처보드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캡처보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카메라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런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지. 그런 카메라들이 간혹 있어. 여기다가 캡처보드를 연결해서 쓰다가 화면이 꺼질 때쯤 한 번씩 터치를 해준다든지 뭐 한 번씩 버튼을 눌러줘서 계속해서 화면을 살려놔야 되는 카메라들이 있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연결하면 계속해서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돼. 문제는 안에 센서가 열받을 때 카메라 꺼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센서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설명서상으로는 30도 이상만 되지 않으면 센서가 꺼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더운 여름날 야외 촬영이 아닌 이상 1시간 정도는 무난하게 촬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캡처보드를 사용한 실시간 방송은 내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내부에서 에어컨을 켜고 한다고 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촬영 시에는 무난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테스트는 1시간 정도까지는 해봤고. 다른 카메라들 보면은 소니 제품 말고 바디 충전을 하면서 녹화를 한다든지 실시간 송출한다든지 이렇게 불가능한 모델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카메라의 단점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든 카메라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작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서 장시간 촬영을 못 하는데,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전원선을 연결해서 촬영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말한다면 얘는 가능해. 근데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카메라들은 전원선을 연결하면 전원이 꺼지기도 하는데, 얘는 전원선을 연결하고 계속해서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야외에서 촬영할 때 외장 배터리를 사용해서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전원만 공급이 되면 계속해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 정도? 가격은 뭐 ZV-1으로 검색해보면 대부분 알 텐데 90만 원 이하의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DSLR이나 미러리스가 아닌데도 그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미러리스급의 화질이나 미러리스급의 활용도를 보여주는데 9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 일단 화질이 좋고, 두 번째는 성능도 웬만한 보급형 미러리스급에 해당하는 성능을 내주고 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센서 자체가 똑딱이 치고는 꽤 큰 편이거든. 미러리스보다는 작긴 하지만 이미지 센서가 1인치 이미지 센서로 꽤 큰 편에 속해. 그리고 소니에서 자랑하는 이 사이즈 렌즈, 소니가 지금까지 카메라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사이즈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거든. 그런 평가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 렌즈를 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리개값이 굉장히 밝다는 거, 이것만으로 해도 90만 원 미만대 가격대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 모델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단점이라고 하면서 화각이 작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보통 똑딱이 카메라들 중에 굉장히 넓은 화각대, 그러니까 뭐 보통 요즘에 삼성에서 나오는 핸드폰도 고배율, 고줌 이런 걸로 홍보를 많이 하긴 하잖아.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고, 얘 지금 화각을 말하자면 얘는 24에서 70mm까지의 화각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정도 화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화각대야. 그래서 굳이 이거보다 길어질 이유가 없는 게, 일단 이거는 얘가 홍보하기를 유튜브용, 1인 미디어용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촬영, 뭐 이보다 이상해서 촬영을 해도 24에서 70mm 그 이상을 벗어날 일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 단점이라고 말하는 망원 기능이 과연 이 카메라에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때 굳이 필요 없어. 더군다나 망원 기능이 들어가면 이 카메라의 장점인 굉장히 밝은 렌즈, 그러니까 1.8에서 2.8 사이의 가변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이 렌즈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어. 화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조리개 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아웃포커싱이나 뭐 이런 이 카메라의 장점인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지. 유튜브 촬영용으로 촬영을 하는데 굳이 렌즈가 고배율 줌이 돼야 되나 라고 했을 때 필요가 없어. 마치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순댓국밥을 잘한다고 해서 순댓국밥집에 갔어. 근데 순댓국밥집 가서 여기는 돈가스를 팔지 않네? 돈가스를 팔지 않는 건 단점인데?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만약에 내가 뭐 망원이 필요하거나 화각이 더 넓은 카메라를 사고 싶으면 굳이 이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어. 이 카메라의 단점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 억지 느낌이 들어가는 게 화각이라는 단점인 거지. 굳이 단점을 찾자면 나는 이 카메라의 단점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터리 용량이 좀 작은 거. 근데 그거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지. 이 카메라가 어쨌든 컴팩트하게 가려면 배터리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 이 마이크가 지향성 마이크인데, 아무래도 이 위쪽으로 마이크가 있는 것보다 앞쪽으로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 텐데, 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기계의 태생적 한계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카메라 박스 기본 구성품인데, 기본 구성품이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위에 윈드 실드, 그리고 5핀 충전선 정도밖에 없거든. 근데 보통은 충전기가 들어있어. 다른 카메라들은. 모든 카메라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90만 원 정도 주는 카메라인데 충전기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 충전기를 만약에 별도로 구매하려면 배터리랑 같이 해서 한 8만 원 정도 따로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건 좀 아쉽지. 비슷한 가격대 캐논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캐논에서 나오는 하이엔드급이랑 비교하기에는 얘가 월등히 좋아. 나는 얘를 캐논급이랑 비교를 한다면 캐논에서 나오는 보급형 미러리스급이랑 비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한 8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 그리고 내가 카메라를 잘 몰라. 영상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막 알아봤더니 뭐 미러리스는 렌즈도 바꿔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한다고 치면 얘만한 게 없는 거지. 그냥 올인원 패키지로 다 들어있는 카메라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이 카메라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딱 3가지만 장점을 꼽자면, 아까 말한 대로 밝은 렌즈, 조리값이 굉장히 낮은 렌즈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슈 부분이 있다는 건데, 보통 똑딱이에 이 하슈가 없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이게 있으면 좋은 점이, 기본적으로는 마이크에 윈드실드를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 요즘에는 조명을 달아서 쓸 수도 있거든. 만약에 이 하슈가 없으면 따로 조명을 장착하기 위해서 뭔가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여기다가 조명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3번째는 수입을 되는 액정. 내가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촬영할 때 혼자서 촬영한다면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액정이 하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 뭐 틸트되는 액정들도 있는데, 틸트되는 것들은 위나 아래로 틸트가 돼서 위로 틸트가 될 때는 하슈를 못 쓰고 아래로 틸트가 될 때는 삼각대를 못 쓰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수입을 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카메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영상을 찍고 싶을 때, 또는 그냥 간단한 카메라가 필요할 때 사가지고 찍기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 특히 뭐 뷰티 유튜버들이나 어떤 조그마한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버들은 보통 한 제품을 포커싱해서 많이 찍으니까 아웃 포커싱 기능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